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요즘은 이 자살 소식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에게 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등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한국에 참 요즘은 살기가 좋아졌어요. 사실 OECD 국가란 것은 상당히 그래도 앞서가는 국가들입니다. 돈도 있고 잘 사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 1위를 한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못 살아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인구 10만당 한국의 28.5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것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10년 전에는 14명이었습니다. 10만 명 중에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2배가 늘은 거죠.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그때는 참 경제가 그렇게 힘들고 잘 못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자살률이 7명밖에 안 됐어요. 10만 명에 7명, 지금은 28.5명, 무려 4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년마다 자꾸 2배씩 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또 56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 사망 원인을 보면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심장병이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암이에요. 암으로 죽고 또는 폐 질환으로 이제 죽는 경우가 3위고 사고로 죽는 경우가 4번째입니다. 그것이 사고로 죽는 것이 약 1년에 13만 명이에요. 근데 자살로 죽는 것이 미국에 약 41,149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약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나 자살로 죽는 사람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을까? 참 신기합니다. 왜 자살을 하게 되는가? 자살 원인을 이렇게 보면 대개는 기본적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갑자기 무슨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실현을 됐거나 짝사랑을 하다가 괴로워서 자살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이 손상을 받아서 다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병신이 됐구나. 나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금전적인 실패, 큰 손실을 받아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을 비관해서 또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 때문에 옛날 그 인민사원의 그 집단 자살 몇백 명이 자살한 적 있죠. 이렇게 이단 종교로 인해서 참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폭력을 당해서 자살하고 옛날에 한국에는요 은장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갖고 다니다가 나쁜 놈이 이렇게 범하려고 하면 은장도로 자살을 해라. 이것은 요새 생각하면 너무 잘못된 성교육입니다. 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도 지금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번 당했다고 해서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 자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성교육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 성폭력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혹 부득이하게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성교육이 될 것입니다. 술과 자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자살한 사람들이 대개 48%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마 자살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내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요. 술을 먹고 나니까 잘못 판단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군대 문제로 군대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한국의 특별히 이 수험 입시 지옥 거기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자살이 자꾸 많아집니다. 노인들 같으면 인생이 전부 성숙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들 때는 이 우울증이 없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울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도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왜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것은 이 연예인들일수록 인기에 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악플, 댓글에 예민해서 그만 자살을 택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살합니다.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죠. 그것은 본인이 뭐라 그러지 추종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명예회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자살이 많은 것은 역시 이제 정신질환인데 주로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우울증이에요. 물론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청이나 환각, 이상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듣고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울증은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18세 이상을 보면 약 4천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인구의 18%에 해당되는데요. 우울증이 그러면 어떤 증상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슬프다는 그런 느낌이 많고 그 말고도 이 건망증이 많이 생깁니다. 잘 잊어버려요.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잘 피곤해합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 그래요. 우울증인 사람들은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인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인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이 방콕 쪽이 많습니다. 방에 콕 박혀서 혼자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우울증도 있고 대신에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그런 우울증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성욕이 감퇴합니다. 그 희망이 없다 그러고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죄책감을 가집니다. 물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죄책감은 이 우울증일 수가 있습니다. 식욕은 어떨까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식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잘 안 먹어요. 그러나 가끔 또 어떤 사람 헷갈리게 또 먹는 것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먹어서 빼빼 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살이 찌고 비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만이 우울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잠으로 보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 중에 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쏙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며느리 들으라고 또 자식들 들어서 좀 잘 대접해 달라고 동정표를 달라고 유세하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경우는 산후 우울증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참 아기에게 방긋방긋 웃고 아기를 기뻐하고 참 새 생명에 아주 힘을 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때 그냥 무기력하고 아기를 봐도 본침 않지 이렇다면 이 산후 우울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13% 내지 20%가 이 산후 우울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기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이 자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후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 후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것이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군 전투에서 큰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큰 사고를 당해서 위기를 느꼈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 위험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가족이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 이 우울증을 도울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9명이 아주 우울증 환자를 능가하는 밝은 정신, 기쁨을 가져야지 우울증 한 사람 가족을 테이크할 수가 있어요. 이는 수영 정신과 많습니다. 이 수영하다가 어떤 사람 빠져 죽었어요. 수영을 이 사람이 아주 잘해야지, 자기가 안전해야지 수영에 빠진 미숙한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빠져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도 섣불리 같이 이야기를 들어줬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 따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젊은 벨탈의 슬픔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소설을 읽고 그 당시에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것을 벨탈의 효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할복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을 지키다가 힘이 빠지니까 자기가 배를 갈라서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일본의 가미가제 문화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참 나도 이 우울증과 자살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서고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우울증이나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소아과 의사와 내과, 주치의와 가정의사와 상담하시고 또 정신과나 필요하면 심리치료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그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를 밤에 이 자살을 혼자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살의 충동이나 유혹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전화를 해서 이 자살을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건이 생기면 급할 때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911을 전화해야 됩니다. 급하면 911이 아니고 119로 전화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911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신방을 해야 돼요. 마음을 방문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나 카톡,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음악을 듣거나 같이 여행을 하거나 또 같이 상담을 하거나 또 우스운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좋아요.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당신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그리고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살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군대와 생명을 죽이려는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군이 되어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울증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매직월드는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매직월드는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보면 우울증이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2600입니다.